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혹시 목표를 세우기도 어렵거나 달성하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나요? 오늘은 목표 달성의 비밀, 비법, 요령, 전략, 원칙, 핵심, 습관, 방법, 마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전 세계 100대 기업의 CEO, 올림픽 대표 선수, 그리고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30년 동안 연구하고 알게 된 목표 달성 반드시 성공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방법들을 따라하면 여러분도 원하는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물결을 일으키듯 세계 100대 기업의 CEO들이 전하는 목표 달성 비결도 작은 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시작점, 여러분들이 마음을 사로잡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함께 성공과 행복의 문을 열어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공개적으로 열정을 만들어라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열정을 혼자서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열정의 불길을 피우고 유지하려면 공개적으로 열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관심을 더 많은 도파민과 옥시토신으로 만들게 합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결합하면 열정을 더욱 자극하는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공개적으로 열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관심사나 목표를 먼저 공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필요하며 그 자체가 자신을 후퇴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스스로 서 있게 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일만으로도 자신의 목표와 호기심이 열정으로 이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진 생각을 낯선 사람과 친구를 가리지 말고 들려주고 해당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참석해주세요. 인터넷 동호회도 좋고 독서 클럽도 좋습니다. 만일 모임이 없다면 직접 모임을 만들어도 좋죠. 호기심이 생기는 지점에서 어슬렁거리는 것보다는 되도록 빨리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 파고들기 시작하면 온갖 흥미로움과 흥분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얼마 동안은 혼자 간직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자신만의 생각, 그 생각과 관련된 몇 가지 성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열정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큰 목표를 설정하라입니다. 목적을 설정할 때는 꿈을 크게 꾸어야 합니다. 어떤 산업이나 공동체 혹은 지구 전체의 변화를 가져다 줄 크고 대담한 꿈 말이죠. 어렵다면 먼저 종이 한 장에 해결해야 할 거대한 문제 10개를 적어보세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던 문제들, 이를테면 굶주림이나 가난 혹은 개인적인 애착을 가지는 문제들을 적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부자 되기가 아니라 1조 원대의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기와 같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사람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큰 목표를 설정할 때 동기부여와 창의성이 극대화됩니다. 달성하기 쉬운 작은 목표를 설정했을 때보다 터무니없이 큰 목표를 설정할 때는 생각도 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생겨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목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기에 완전히 다른 전략과 사고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성장형 마음가짐을 가져라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마음가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가짐이란 학습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데요.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므로 아무리 노력해서 연습하더라도 재능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믿는 고정형 마음가짐. 재능은 단지 출발점에 지나지 않으며 노력해서 연습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믿는 성장형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성공과 행복, 부를 얻고 싶다면 성장형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웨크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들과 씨름하는 사람들의 뇌를 스캐닝하면서 고정형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과 성장형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각각 보여주는 반응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두 유형의 사람 모두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정형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마치 그 마음가짐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모두 걸러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활동성에 둔해졌습니다. 이들은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의 뇌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굳이 에너지를 소모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성장형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달랐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뇌에서 폭죽이 터지듯 많은 점화가 일어났죠. 뇌 전체가 바쁘게 돌아갈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서 더 열심히, 더 오래, 더 똑똑하게 일하면서 더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을 동원했습니다. 또한 몰입 상태에 들어가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더 적은 시간을 들이기도 했죠. 고정형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실수하면 그 실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집중력도 쉽게 흐트러집니다. 반면 성장형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경험하는 태도로 몰입 상태도 더 강화됩니다. 성장형 마음가짐을 가꾸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호기심입니다. 계속 질문하고 학습하면 학습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기초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이 어떤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서 보이지 않는 기술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갖춘 기술과 능력 목록이 완성되면 그것을 낱낱이 해체해서 분석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언가를 학습할 수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학습할 수 있음을 믿고 나면 학습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며 이런 성장형 마음가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공부를 연습하라입니다. 어떤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공포입니다. 공포는 열정을 아주 쉽게 무력화하고 짓밟아 놓기 때문이죠. 역사상 최고 산악 스키인이자 암벽 등반가였던 댄 오스만은 공포와 맺고 있는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은 공포 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공포는 대개 우리가 기억하기도 어려운 어린 시절 형성되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공포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비난, 분노, 슬픔, 혹은 비이성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려면 우선 자신이 느끼는 공포를 인식해야 합니다. 몸에서 드러나는 공포, 즉 근육, 운동, 감각을 알아차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정서적 불편함 또는 신체적 불편함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몸으로 그것을 느껴보세요.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확인하다 보면 공포는 생각하는 것만큼 불쾌한 감정이 아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실 정말 불편하고 불쾌한 것은 공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일단 공포의 감각에 모든 주의력을 집중하면 공포는 어느새 스르륵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신체 감각에 집중적으로 집중하면 실제로 그 감각이 흩어져 버리죠. 이렇게 일단 공포에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다음 단계는 공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공포를 연습한다는 것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활동할지 계획하고 실제로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계획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포가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라면 발표하는 상황을 상상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호흡하고 어떻게 몸을 움직이고 어떻게 주변을 인식할지 계획하고 실제로 발표를 해보면서 그 계획대로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포를 연습하면 공포는 점점 줄어들고 자신감은 점점 늘어납니다. 공포를 연습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목표 달성 반드시 성공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열정을 만들어라, 허물이 없을 정도로 큰 목표를 설정하라, 성장형 마음가짐을 가져라, 공포를 연습하라 라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방법은 자신의 성공을 상상하라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공을 미리 상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상력은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뇌에서 신호를 보내어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현실로 만들도록 돕습니다. 상상력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높이고 동기부여를 강화합니다. 상상력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따라해 보세요. 첫째로,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상상하기 쉽고 상상이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목표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영어로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라면 더 구체적이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상황을 상상하세요. 상상할 때는 가능한 많은 감각을 사용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세요. 상상할 때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세요. 기쁨, 희열, 만족, 자부심, 감사, 사랑 등의 감정을 느끼세요. 상상할 때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무시하세요.
상상은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에 가까워질수록 현실이 상상에 가까워집니다. 셋째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세요. 상상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상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할 때는 상상했던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세요. 행동할 때는 상상했던 것과 같은 감각을 사용하세요. 행동할 때는 상상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세요. 행동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이 상상에 가까워질수록 현실이 상상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목표 달성 반드시 성공하는 5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여러분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방법을 알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공을 상상하고 공포를 극복하고 성장형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정을 공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의지하고 결심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행동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배우고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상상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공부를 연습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열정을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 목표 달성은 누구의 몫이 아닙니다. 목표 달성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목표 달성의 5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